요즘에 저를 좀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이나 텔레그램 또 단톡방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각별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실제 피해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리딩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를 사칭한 어떤 문자가 온다거나 그런 걸 받으셨을 때는 그냥 무시를 하시거나 꼭 신고를 꼭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입니다. 오늘 2023년 제가 촬영하는 시간은 10월 5일이고요. 여러분들은 아마 10월 7일 날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제 자율주행을 지난주부터 좀 시작을 해봤는데 일단 이제 그 테슬라 얘기 좀 많이 해드렸고 자율주행으로 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이유들 한번 설명해드렸고 이제 오늘부터 할 거는 이제 순차적으로 밸류체인들 한번 공부해 볼게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센서 쪽에서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대부분 하고 있는 게 차량용 카메라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관련된 센서랑 이제 차량용 카메라 얘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율주행이 뭐냐면 이렇게 인지 판단 제어인데 눈으로 보고 우리 운전할 때 눈으로 보고 머릿속에서 사실 머릿속에 판단보다 그냥 본능적으로 반응을 하죠. 아, 핸들 이쪽으로 돌려야 되겠다. 뭐 우리가 그냥 이렇게 배웠으니까 이렇게 하자 이게 아니라 그냥 자동으로 나오죠. 예, 그러니까 판단을 바로 하고 순식간에 그 다음에 몸이 움직이죠. 그렇게 핸들을 틀거나 브레이크를 밟거나 요거를 이제 자율주행은 카메라, 뭐 센서 이런 걸로 감지를 한 다음에 AI가 이 컴퓨터가 스스로 판단을 하고 이제 명령을 내리면 저기 이제 제어 쪽에서 이제 그 들어가는 거죠. 예, 명령이 요런 건데 이제 이 센서는 결국 여기에 이제 눈에 해당되는 거죠. 예, 눈이나 감각 요거에 해당된다라고 말씀을 일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ADAS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고 요즘에 뭐 웬만한 차에는 다 이게 많이 들어가 있죠. 이게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최근에 나오는 신차들은 뭐 제가 알기로는 이제 대부분 들어가는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 뭐 전방 충돌할 때 이거 뭐 방지하는 장치라든가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장치. 그러니까 이렇게 저쪽으로 추월하려고 했는데 저쪽에 차가 오면 이제 알아서 꺾어버리죠. 핸들을. 예, 차가 그냥 자기가 틀어버리고 차로 이탈하면은 막 경고음 날리고 예, 막 이쪽으로 막 핸들 돌려주고 그다음 후측방 우리 잘 안 보일 때 이게 모니터를 통해서 보여주고 서라운드 뷰 모니터 요즘에 차에는 이제 뒤에도 볼 수 있게 이런 것들이 다 ADAS 시스템인데 이게 대부분 카메라 가지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내년 7월 7일부터 유럽에서는 의무적으로 탑재가 돼야 된다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주요 자율주행차들 보면 센서가 되게 이제 센서는 세 가지거든요.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레이더는 다들 아시죠? 우리 영화에서도 많이 본 그 레이더고 근데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세 개로 구성이 돼요. 근데 보시면 테슬라는 카메라만 가지고 해요. 다른 거 안 답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그 책에도 나오지만 고집 있어요. 그냥 카메라만 갖고 한다고 하는데 사실 라이다를 많이들 쓰는데 다 장단점이 있죠. 근데 어쨌든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카메라만 가지고 하는 게 특징적이고 총 센서 수는 8개 정도 이제 들어갑니다. 카메라가. 다른 업체들은 라이다, 레이더 다 섞어 쓰고요. 근데 이 테슬라 그때 그 제가 이제 한 유튜버 분이 모델 Y 이제 그 중국산 모델이죠. 이제 우리 한국에 들어온 걸 시승하는 걸 봤는데 자율주행 테스트를 하는데 이게 좀 단점이 있더라고요. 테슬라 차가 이 카메라가 없는 지역 있잖아요. 밑에 아래쪽에 범퍼 쪽에 오른쪽 왼쪽에 이게 센서가 없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감지를 해야 되는데 앞에 물체를 감지를 이렇게 잘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영상을 잠깐 보니까. 그래서 아마 테슬라도 제가 봤을 때는 라이다는 비싸서 안 쓸 것 같고요. 레이다는 아마 넣지 않을까. 보안 역할로 아마 그럴 것 같고. 근데 일단 테슬라는 목표가 카메라만 가지고 하겠다는 게 목표고 이제 다른 업체들은 다 섞어서. 근데 저렇게 카메라만 가지고 하는 건 이유가 두 가지인데 가장 싸고요. 그 다음에 인간과 우리 눈으로 운전하잖아요, 실제. 예. 그래서 우리가 뭐 눈에서 뭐 3D 매핑해가지고 볼 것도 아니고 예. 이제
실제 인간처럼 이제 주행하는 걸 좀 원하기 때문에 카메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라이다하고 그러면 카메라 제가 한번 뭐 카메라는 아시니까 뭐 카메라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고 라이다는 뭐 공부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라이다냐 카메라냐 논쟁 중이에요. 근데 일단 라이다 같은 경우는 여기 이름도 나와 있잖아요. 라이트 디텍션 앤 레인징 이렇게 돼 있는데 빛을 탐지하고 범위를 측정하는데 여기서 레이저를 딱 쏴요. 앞에 물체에다 레이저를 쏘면 물체 닿고 돌아오죠. 그 시간을 계산을 해요. 그래서 이제 뭐 거리 측정도 하고 이렇게 지도를 이렇게 자기가 그림을 그립니다. 매핑. 여기에 뭐 있고 여기에는 그러니까 이걸 레이저 쏴가지고 돌아오는 이 시간을 계산해가지고 여기에 뭐뭐 있다. 이런 물체들도 파악을 하고요. 이렇게. 예. 요게 이제 실제 그 라이다로 화면을 보는 거라고 합니다. 예. 근데 이게 이거랑 똑같대요. 그러니까 제가 네이버 이제 지식백과 여기 딱 찾아보니까 라이다 한번 검색해 보니까 우리가 그 우물의 깊이 모르잖아요. 여기서 딱 봤을 때 저 우물이 어느 정도 깊이일까 이거 모르죠. 그럼 방법 뭐죠? 하나 뭐를 던지죠. 그 안에 뭐 이게 거기에 돌을 넣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뭘 던지면 거기에 그 소리가 탁 나오죠. 예. 물소리를 딱 듣고 아 여기는 깊겠구나. 여기는 되게 얕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이제 본능적으로 좀 알 수 있잖아요. 예. 이 들어가는 걸 딱 보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빛을 쏴서 레이저를 쏴서 돌아오는 시간을 이제 가지고 이제 거리 측정 같은 걸 한다. 방향, 속도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지형 탐사 그리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다 측정 가능합니다. 예. 그게 바로 이제 라이다고 라이다 이렇게 생겼어요. 옛날에 엄청 컸어요. 실제로 옛날엔 정말 컸고 요즘엔 좀 작아진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위에 검은색 보이시죠? 요겁니다. 라이다. 요게 GM의 크루즈인데 요 위에 달린 게 라이다고요. 이쪽에 이제 레이더가 달려 있고 이쪽에 여기 또 레이더 달려 있고 여기가 카메라예요. 이쪽에 여기 카메라들. 그래서 여기는 이제 GM 크루즈는 다 붙어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제 여기 시장은 굉장히 커지고 거리를 정확하게 측정을 하고요. 다만 단점이 있어요. 비싸고 색상과 차선을 정확하게 인식하기가 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라이다만 갖고는 안 돼요. 라이다만 가지고 자율주행을 하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주요 기업으로 이제 벨로데인 같은 기업들이 유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할 건 카메라인데 카메라 이렇게 생겼죠. 예. 근데 카메라는 연평균 30에서 50% 여기도 자동차용 얘기하는 거예요. 고급 차량 기준으로 대당 지금 7개에서 8개 모델 Y인가요? 3가 8개 들어가 있어요. 향후 12개까지 늘어날 거고 30만 화소인데 이게 200만 화소로 늘어났고 레벨 3 자율주행으로 가면 500만까지. 그래서 유일하게 이 카메라, 라이다, 레이더 중에서 색상을 인지하는 거예요. 색상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우리 눈처럼 보는 거예요. 차선도 정확히 보고. 예. 다만 단점은 우리 눈 비 오면 잘 안 보이잖아요. 막 악천후에선 그거랑 똑같은 거죠. 그럴 땐 취약하고 가격이 싸요. 그리고 테슬라는 카메라만 가지고 일단 자율주행을 만들고 있고 주요 업체로는 이미지 센서 카메라에 들어가는 온세미 미국 회사가 있고 뭐 카메라 모듈은 삼성전기, LG노텍, MC넥스, 파트론 렌즈 만드는 회사가 이제 세코닉스 여기 들어간 장비 만드는 회사가 이제 퓨런티어 카메라 이제 ISP 예. 그래서 이제 영상을 뭐 분석도 해주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넥스트 칩 같은 거 이제 화질도 올려주고 하는 그러니까 카메라가 이제 측정한 거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모니터에서 이런 걸 이제 도와주는 그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가 이제 넥스트 칩. 요 기업들이 이제 밸류체인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카메라는 되게 많이 달리죠. 한 8개 정도 달려요. 이제 앞으로 12개까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앞이나 뒤 볼 때 여기 사이드 미러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 달려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안 보이는 지역에도 이제 카메라가 달립니다. 센서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전기차에는 더 많이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국가별 도로 안전 위한 차량용 인식 카메라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에서 운전할 때 사고들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자동차 내부나 바깥에 카메라를 의무적으로 이제 장착하는 걸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그렇게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카메라는 두 가지거든요. 뷰잉이 있고 센싱이 있어요. 뷰잉은 그냥 우리 눈으로 보는 거 똑같은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전방 카메라.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걸 카메라가 정확하게 찍어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 보이세요? 이쪽 여기 카메라가 달린 위치인데 후방 보이십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보니까 뭐 약간의 그 뷰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지문 인식이나 탈선 경보, 예. 이런 것들 있죠. 졸음 운전 감시. 그러니까 이제 경고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를 포착을 해가지고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뭐 야간 투시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을 이제 보통 센싱, 예. 감각 카메라다. 그러니까 센서죠. 센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없는 사각지대 같은 거 있잖아요. 눈으로 보기 어려운. 여기서 이제 경보 같은 걸 해주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센싱 카메라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다양한 카메라가 이렇게 달리게 되는데, 자동차용에는 현재 이제 3, 4개 정도 탑재되지만 앞으로 10개 이상 늘어날 것 같고, 그 다음에 7,500원 정도 하나 봐요, 개당. 예. 그리고 스마트폰 카메라 시장이 45조인데 자동차용은 아마 27조 정도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하는 건 카메라만 가지고 하거든요, 실제. 그래서 테슬라 자율주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을 모방을 한 거예요. 인간 그대로 똑같이. 그래서 슈퍼컴퓨터로 수많은 비디오를 보면서 학습을 해요. 인간의 경험을 느끼는 거예요, 얘가. 예. 그래서 올해 7월부터 생산이 시작됐고, 여기에 엄청난 반도체들이 들어가죠. 이 반도체 이렇게 합친 거예요. 예. 디온 칩이 저렇게 이제 여러 개가 합쳐가지고 하나의 이제 슈퍼컴퓨터 칩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저 칩이 53,100개가 탑재가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하드웨어가 3.0에서 4.0으로 가는데, 이렇게 되면 카메라가 11개까지도 가나 보더라고요. 화소수도 500만. 그러니까 카메라 성능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일론 머스크가 실제로 영상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올해 그 캘리포니아, 아니 거기 어디죠? 팔로알토인가? 실리콘밸리 있죠. 여기 이제 자기가 직접 타고, 예, 자율주행을 한 거를 영상 찍어서 올린 거죠. 그래서 요게 버전 10인데 여기는 코드가 하나도 없고요. 인터넷도 필요 없어요. 그냥 차가 알아서 동영상으로 배운 대로 인간처럼 똑같이 하는 건데, 월 정액 요금은 이제 $199. 사고율도 많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거는 이거를 카메라만 가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좀 놀라운 거죠. 그래서 테슬라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요게 라이다 가격이고요. 라이다 확실히 비싸죠. 요 밑에 이제 진한 색선이 카메라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이 테슬라가 안 쓰는 이유는 저게 너무 비싸거든요. 예, 그게 좀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미국의 평균 사고율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 평균이 제일 높아요. 예, 막대기 제일 큰 거. 그 다음이 테슬라, 그냥 일반 테슬라. 오토파일럿, 자율주행 말고 맨 밑에 있는 게 뭐냐면은 테슬라 오토파일럿, 자율주행. 사고율이 제일 낮대요. 물론 아직은 초기 단계니까 이것만 가지고 야 자율주행 대단하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어요. 다만 현재까지 이제 이렇게 사고율이 뭐 일단 낮은데, 이게 이제 계속 유지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용 카메라는 피도 증가하죠. 단가 앞으로 올라갈 거예요. 왜냐하면 센싱 카메라 단가가 2배 이상입니다. $38, 15에서. 그리고 숫자 늘어나죠. 앞으로 카메라가 더 많이 달리니까. P와 Q가 동시에 증가하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산업이죠. 그리고 요건 이제 아까 했던 거고. 예.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본 건데, 자율주행 전기차 밸류체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기차 밸류체인들 한 번씩 또 다뤄볼 예정이긴 한데요. 일단 오늘 할 건 여기죠. 센서 쪽인데, 요 센서는 카메라는 모듈은 삼성전기, LG노텍, MC넥스, 세코닉스, 파트론, 이미지 센서는 삼성전자. 요게 원래는 글로벌 1등은 온셈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기업 위주로 한번 적어본 거예요. 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렌즈는 세코닉스, 제조 검사 장비는 퓨런티어. 라이다는 여기다 비상장 기업입니다. SOS11. i3 시스템은 아마 그 라이다 센서인 거야. 아마 그걸로 알려져 있는 것 같은데, 요건 상장돼 있고요. 이번에 상장했던 회사 중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 있어요. 신규 상장한. 여기가 레이더 만드는 그런 기업입니다. 요 앞에 LED 램프는 SL, JKW. 여기 세코닉스도 있어요. 맞아요. 그 램프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 이거 안 넣었네요.
그래서 LED 램프 쪽에는 요 세 개 회사, LG전자가 오스트리아 회사 인수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 사이드 바디 컨트롤 모듈, 여기 이제 자동차 옆면, 네, 저 컨트롤하는 거 SL, 그다음에 전자 부품 ECU, MCU, 리드 프레임, MLCC, 플립칩 BGA 이런 기업들이 이제 들어가 있고요. 파워 일렉트릭은 이제 배터리 시스템이죠. 그래서 모터, 배터리 팩 이런 것들을 하는 업체들이 이쪽에 다 나와 있으니까 요 기업들은 그냥 참고 네, 밸류체인이니까 참고로 한번 하시면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잘 보이시나요, 근데? 이렇게 이러면 좀 더 크게 보이겠네요. 그죠? 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는 이제 자동차 내부예요. 내부 쪽인데 뭐 보시다시피 자율주행 전기차 밸류체인 이거는 안쪽이고, 요 안쪽에 디지털 사이드 미러, 요건 물론 밖에 있는 겁니다. SL이 저걸 디지털로 이제 옆에 사이드 미러를 만든 거고, ADAS 시스템은 이제 현대모비스랑 HL 만두가 하고 있고, 여기 들어가는 반도체를 넥스트 칩과 텔레칩스, 신경만 반도체 이제 만드는 기업이 요거 이제 IP라 그래서 설계 도구죠. 요게 오픈 엣지랑 칩셋 미디어가 하고 있고, 차량용 소프트웨어는 이제 현대 오토에바랑 HL 만도가 있고요. 디스플레이 쪽은 우리 다 공부했었죠, 예전에. LG, 삼성, 토비스, 그 다음에 영상 처리해주는 그 넥스트 칩. 차량용 인포테인먼트는 LG전자, 모트렉스. 차량용 인포테인먼트를 할 수 있는 반도체는 텔레칩스. 텔레매틱스, 통신은 LG전자. 이제 이런 기업들이 자율주행 이제 전기차 이렇게 밸류체인에 담겨져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연유기가 제가 만든 거예요. 요 그림은. 이거 만드는데 몇 시간 걸리더라고. 이게 왜냐면 이제 기업들 다 찾아야 돼가지고 좀 쉽진 않았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카메라 뭐 간단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공부를 좀 해봤고,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기업 분석, 오늘 기업 딱 3개 할 거예요, 3개. 네. 뭐 다른 거 안 한다고 다른 게 나쁘다는 아니고, 일단 3개만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넥스트 칩. 자, 넥스트 칩은 어떤 기업이냐? ISP라 그래가지고,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카메라로 찍잖아요, 밖에 화면을. 그러면 화질이 원래 안 좋아요. 이거를 고화질로 처리를 해서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영상 화질을 업그레이드 해주는 요 칩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요걸 만드는 반도체 설계 회사예요. 예. 그래서 이 회사가 이 설계도를 예를 들면 가온칩스 같은 디자인 하우스에 넘기면 가온칩스가 이걸 제조용 설계도로 바꾼 다음에 삼성에 넘기면 삼성이 만들어서 주는 거죠. 그런 시스템이고, 그 다음 두 번째가 AHD라고 하는데, 이게 뒤에 있는 그 뒤 카메라가 우리 앞으로 화면을 전송해줘서 우리가 보잖아요. 뒷 화면을. 우리가 후진할 때. 근데 그거를 그 연결하는 케이블이 있어야 되거든요. 영상 전송 기술을 하는데, 그걸 케이블을 연결을 해가지고 뒤에 카메라가 우리 앞으로 화면에 띄워주게 하는 거. 그게 AHD입니다. 그게 하나가 있고, 마지막이 영상인식 ADAS,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그거 해주는 반도체 시스템 온칩이에요. 여러 반도체를 섞는 거예요. SoC 뭐냐면은 반도체 여러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그걸 하나로 뭉쳐버린 거예요. 그겁니다. 요 세 가지 사업을 하는데 앞으로 가장 커질 건 요거예요. ADAS. 요 시장이 커질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ISP는 비중이 현재로서는 제일 높고요. 카메라가 수신하는 영상의 화질을 일단 이제 개선시켜주는 반도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실시간 보정 필수 부품이고요. 근데 이 회사의 제품의 특징은 이거를 차량별로 튜닝을 해줘요. 그래서 그 튜닝도 되게 빨리 해줍니다. 경쟁사들은 2, 3개월에 하는데 요 넥스트 칩은 2, 3일 안에 해주고, 온세미의 반도체가 이미지 센서 세계 1위거든요. 여기랑 협력해가지고 올해 뭐 기준으로는 현재 63개 국내에 있는 63개 차량에는 다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요 고객사입니다. 아무튼 보정해 주는 거예요. 화질을 보정해 준다.
두 번째가 AHD가 이제 비중은 17%인데 이거를 영상을 전송해 주는 거 케이블로. 아까 설명드린 대로 화물차 같은 거 너무 길잖아요. 그럼 화물차는 긴데 저 끝에서 앞으로 보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케이블이 안 닿으면. 그래서 이 긴 케이블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거고 이게 전송거리가 300m가 된대요. 예. 어떻게 보면 기차에도 적용할 수도 있겠죠. 기차는 좀 그런가? 예. 아무튼 케이블 호환이 가능하다. 그래서 중대형 차, 소형차보다는 중대형 차에 이제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요게 앞으로 핵심이 될 텐데 아직은 이제 매출 비중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카메라 센서의 ADAS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ECU로 이제 그 보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카메라가 이제 앞으로 많이 달리잖아요. 근데 그 카메라가 이제 이렇게 보면 밑에 보면 이렇게 전방을 이제 보죠. 그래서 여기 차도 있고 버스 있고 여기 사람들 각각 있는데 이거를 딱 보고 ECU가 이제 반도체죠. 반도체가 이제 앞에 뭔가 이 장애물이 있으니까 이걸 뭐 피하거나 이제 경고 사인을 날리거나 그럴 때 이걸 처리를 해야 되는데 ECU가 이걸 처리하기 전에 이 아파치란 칩이요. 자기가 먼저 처리를 해줘요. 1차 가공을 해줘요. 이 데이터를 처리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럼 ECU란 반도체죠. 예. 저게 이제 그 자기가 역할 수행할 부분이 좀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부담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거를 해주는 역할을 한다. 근데 이 전장용 카메라가 어쨌든 카메라가 보는 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고 저게 뭐고 저건 조심해야 되고 저거는 뭐 괜찮고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줘야 되거든요. 실시간으로 빨리빨리. 예. ECU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 이거를 이미지 분석 처리를 해주는 거죠. 카메라에. 예. 그래서 이게 기존의 ISP 대비해서 단가가 6배나 되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25년부터 납품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사업이 확장이 되면 기업의 밸류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향후에. 근데 이제 ECU라는 거는 여기 보면 여기 반도체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차량에 저렇게 수많은 ECU가 달려 있어요. 뭐 엔진에도 있고 저기 뭐 모터 옆에도 붙어 있고 예, 문에도 붙어 있고 뭐 이 앞쪽에도 있고 뒤쪽에도 있고 그냥 한 60개에서 100개가 ECU가 달려 있습니다. 각각의 부품마다 웬만하면 다 있어요. ECU가 붙어서 부품을 제어해 주는 거예요. 전자식으로. 근데 옆에 테슬라는 3개밖에 없어요. ECU입니다 이게. 근데 앞으로 ECU는 이렇게 갈 거예요. 얼마나 단순합니까? 이렇게 복잡한 거. 이 안에가 점점 간소화돼야 돼요. 왜냐면 앞으로 전기 많이 써야 되고 그죠? 차는 가벼워야 되거든요. 전기차로 가야 되니까. 테슬라는 저걸 3개로 했다는 게 놀라운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게 이제 ECU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파치 6고 ISP, CPU, NPU, GPU 이 4개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SoC는 뭐냐면 저런 반도체 여러 개를 한 번에 합친 겁니다. 그래서 넥스트 칩에 아파치 6에 저게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영상을 처리해주고 분석도 해주고. 예. 요거는 자동 발렛 주차 있잖아요. 이제 차가 알아서 주차하는 거. 거기에 최적화된 제품이라고 합니다. 예.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아파치 4는 이렇게 돼 있어요. 보행자 인식장. 그러니까 이 아파치 4는 ISP, CPU, DSP, ETC 이런 게 합쳐져 있는 거고 아파치 5, 아파치 6 요게 이제 가장 그 최신 제품이 되겠죠. 자율주차. 네. 이런 식으로 간다. 그래서 자율주차 기술 등을 구현을 해주고 아파치 5는 이미지 통해서 사물 깊이 측정해주고 그러니까 아파치 6는 이 4하고 5를 다 더한 다음에 거기에 자율주차까지 들어가는 그러니까 특히 주차 스트레스 받으신 분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반도체를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넥스트 칩은 저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저 ADAS의 그 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거 성과만 잘 나온다면 자율주행에서 좀 좋은 수혜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세코닉스는 많이 아시죠? 이게 실제 카메라 만드는 기업이죠. 여기 차량용 카메라 제조회사고 주로 만드는 건 카메라 그 렌즈 있죠. 렌즈 회사입니다. 요게 이제 차량용 카메라 시장 전망인데
앞으로 꾸준히 이렇게 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주로 만드는 제품들은 요거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전자공시에 다 따온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잘 모르는 내용도 있어요, 사실. 예. 그래서 메가급 디지털 카메라, 뭐 차선 유지 이런 거 다 센서를 통해서 하는 거죠. 카메라로 전방 추돌 경고. 이게 ADAS에 다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 개발을 좀 해가지고 요새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 요새 많이들 쓰시잖아요. 요거 개발을 완료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해서 양산까지는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헤드업 디스플레이 요쪽까지도 아마 개발을 좀 끝내고, 예, 시장 진입을 조금 준비 중에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주요 고객사는 가장 큰 거는 현대모비스입니다. 왜 이것만 이렇게 색깔이 왜 이러죠? 네. 아무튼 예, 현대모비스, 르노, 삼성, 미국 젠텍스, 유럽 컨티넨탈 이렇게 이제 고객사가 되고, 근데 대부분의 매출은 현대모비스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차량용 카메라가 작년 3분기부터 판매량이 증가한 효과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인플레이션은 우려되지만 사업 실적은 개선된다고 하고요. 전장, 그러니까 세코닉스는 다른 업체들과 좀 다른 게 자동차 비중이 커요. 그래서 이제 좀 실제 좀 수혜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장 비중은 한 80% 이상 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카메라만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자동차 헤드램프 있죠, 앞에 램프. 요 앞에 앰비언트 라이트 있죠, 안 실내 이런 걸 한다고 하더라고요. LED 램프. 자동차 램프용 이제 부품들을 실제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폴란드 법인에서 이제 램프를 개발해서 대응 중이고, 예. 근데 LED 요즘에 램프 많이들 쓰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쪽 사업부도 좋아지는데, 근데 아직까지 뭐 실적에서 뭐 엄청나게 저 폴란드 법인이 아주 뭐 엄청나게 뭐 큰 기여를 하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LED 램프 쪽에서 좋은 성과가 나오면 분명히 이제 기업 실적에는 도움이 될 텐데, 이거는 이제 매분기 실적 발표할 때마다 잘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코닉스 마지막으로 AR 글래스죠. 이거는 예, 세코닉스 렌즈 기업인데 저 AR 글래스에 들어가는 요거거든요. 이쪽에 글래스 여기 보이시죠? 요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게 이렇게 생긴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2015년부터 주요 고객사의 VR 제품에 이미 공급을 하고 있고요. 저 스마트 글래스에 적용되는 니어 아이 프로젝터라고 하는데, 이게 피코 프로젝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피코 프로젝터는 뭐냐면 1인치의 아주 작은 크기 있죠. 거기에 LED를 강원으로 사용하는, 우리 프로젝터 있죠, 프로젝터 빔 같은 거. 예, 그런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 저걸 넣어가지고 이 AR 글래스로 이제 보는 거죠. 예. 그런 거를 이제 하는데, 뭐 아직까지 이건 주력은 아니고요. 예. 근데 이 시장이 열린다면 나중에 수혜는 받겠죠.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어쨌든 카메라 쪽입니다. 카메라 쪽에서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지 요걸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퓨런티어. 네, 퓨런티어 우리 워낙 많이 공부도 해봤고, 그래서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근데 오늘 한 번 더 정리하시고 확실히 좀 개념 짚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퓨런티어는 이제 요 세 가지가 주력입니다. 자동차에 들어가는 카메라 있죠. 카메라 검사나 조립하는 장비예요. 예. 그래서 액티브 온라인은 카메라의 최적 조립. 인트링스 이 발음이 잘 안 되는데, 인트링싱, 칼리브레이션, 요거는 보정. 칼리브레이션 보정이죠. 그래서 요거 이제 보정해 주는 거. 그 다음에 라이다 있죠. 아까 라이다. 그거 조립 검사도 해요. 그러니까 카메라만 하는 건 아니고 여기까지 같이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매력 있죠. 이렇게 라이다까지 하고 있으니까. 퓨런티어는 이제 이 왼쪽에 보시면 장비하고 부품인데, 예, 요건 부품 사업이에요. 근데 부품도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예, 그래서 부품 사업에서도 꾸준하게 수익이 좀 나고 있는 편인데, 근데 이제 앞으로의 핵심은 이쪽 장비죠. 카메라 쪽이니까 이쪽이 더 이제 중요한 사업부라고 보시면 되겠고, 액티브 온라인은 카메라의 화상 품질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 이미지 센서 있죠. 렌즈하고 이미지 센서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일치시켜주는 그런 좀 장비라고, 예, 최적화해주는 그런 장비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카메라에 이거는 이제 보정해주는, 예, 검사 장비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칼리브레이션은 밑에 있는 건 라이다 조립하고 해주는 그런 검사 장비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고,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액티브 온라인은 여기 이제 요게 전자공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율주행 센싱 카메라 있죠. 센싱. 예, 자율주행 카메라에 들어가 있는 그게 해상력이 굉장히 좋아야 되잖아요. 그 센싱 카메라가 잘못 작동해서 해상력도 안 좋고 그러면 사고가 날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왜곡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적화 시킵니다. 그래서 이미지 센서와 렌즈를 이렇게 축을 일치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예,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이 되게. 예, 그래서 이 결상면이 상이 맺히는 면이잖아요. 그래서 렌즈의 초점면, 그러니까 요거예요. 이미지 센서의 결상면과 렌즈 초점면을 정확히 일치시켜가지고 거기에 그 UV 광을 딱 쏴가지고요 고정시킨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미지 센서에 이제 상이 맺히는 면하고 렌즈 초점면을 정확하게 맞춘 다음에 얘를 이제 고정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고정시키기 위해서 빛을 쏘는 거죠. 예. 그래서 카메라의 해상력이나 왜곡 등을 좀 최적화한다. 그래서 경쟁사로는 이즈미디어, 그 다음에 미국의 AEI, 그 다음에 이건 아마 네덜란드 회사로 알고 있는데 ASM 이런 기업들이 이제 경쟁사고, 이 회사 이제 경쟁력은 삼성전기에 이미 옛날에 2015년부터 공급을 좀 하고 있고요. 세코닉스 쪽으로도. 그러니까 카메라 만드는 기업들한테 당연히 납품하겠죠. 퓨런티어의 전방 고객사는 이런 회사들이죠. 예. 그래서 경쟁사보다 우위에 있고, 최근 MC넥스의 차량용 3D 카메라 이쪽의 장비에도 납품을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OS11 라이다 장비입니다. 라이다 있죠. 그거 장비도 수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이런 이제 해외 글로벌 업체 대비해서 단가는 싼데 생산성이나 보정 정밀도는 비슷하대요. 가성비가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좀 경쟁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장비가 인트링시크 칼리브레이션. 예, 참 발음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개별 카메라의 광학 특성값을 나타낸 내부 변수. 이게 좀 어려워요. 사실 이게 용어들 저도 이게 읽으면 도대체 이게 뭔 소린가. 그래서 내부 변수를 추출해 가지고 저장한다고 하는데, 내부 변수 뭐냐면 초점 거리, 예, 뭐 이런 주점, 중요한 이제 중간에 있는 뭐 점 같은 거 같긴 한데, 또 왜곡 보정 계수 이런 것들을 일단은 추출해 가지고, 예, 이걸 이제 보정하는 거죠. 맞춰서. 예, 그래서 내부 변수 값들을 이용해 가지고 카메라에서 촬영한 그 2차원 이미지로, 그러니까 카메라는 2차원 이미지로 이제 촬영을 했잖아요. 요거를 3차원 데이터로 뽑아낸대요. 예, 그래서 이 퓨런티어의 장비는 20m 거리에 10m 간격으로 설치된 두 개의 목표물 간의 위치를 이 12mm 편차로 보정을 해준대요. 그러니까 카메라끼리 보정해주는 거야. 어떻게 보면 보정해준다, 뭐 이런 거 같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보정 정밀도가 낮을수록 좋은 거죠. 0.12%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경쟁력은 꽤 높은 장비가 아닌가. 그러니까 왜곡된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보정을 해주는 거죠. 정확하게 볼 수 있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정확히 봐야죠. 차가 정확히 봐야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주는 장비다. 그러니까 카메라에 뭐가 잘못된 점이나 이런 것들을 다 고쳐주고 하는 그런 장비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검사하고 또 조립도 해주고 제대로. 예. 경쟁사로 한국의 루리텍이라는 기업이 있고요. 카메라 화상 탐질 분야 글로벌 표준 기업이 이마테스트라는 미국 기업이 있는데 2018년부터 개발 착수에 좀 들어갔고, 앱티브, 삼성전기, 오필림 등 글로벌 넘버원 센싱 카메라 제조사에 공급을 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빌아이 칩이 적용된 그 모빌아이 인텔이 인수했던 이제 자율주행 센서 관련된 이제 기업이죠. 그래서 거기 제조 공정에도 적용이 좀 되고 있다. 그래서 글로벌 회사들로 이렇게 수주도 많이 하고 있는, 경쟁력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럼 세 번째가 듀얼 온라인이라고 하는데, 이거 이제 멀티 카메라 있죠. 여러 카메라, 트리플. 예, 그래서 카메라와 카메라 간에 요거를 일치시킨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상대적인 어떤 뭐 거리차라든가 위치가 있으면 이런 것들을 이제 일치시켜줘가지고 정밀도를 극대화한다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트리플 카메라는 원거리용, 중거리용, 근거리용 요 세 개를 조합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각각 카메라가 장애물, 차선 감지, 신호인식, 거리에 따라서 동일한 기능을 동작을 한대요. 이제 그럴 때
영상 정보 간의 연속성 측면에서 카메라를 이제 서로 일치를 시켜줘야 된대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카메라끼리 그거를 이제 뭐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치시켜준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도 이게 읽으면서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제가 100% 이게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설명이. 그래서 그건 죄송하고, 그래서 더 힘드시면 그 영상도 좀 찾아보시고, 그 김종승 변리사님 아시죠?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것 같은데, 예전에 함께 배우기 할 때 그 유튜브 하시는데 그분이 퓨런티어 되게 설명 잘 해놓으신 게 있거든요. 그걸 또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보정하고 뭐 왜곡 교정해주고 검사도 하고 이런 장비들 조립도 하고 이런, 아무튼 자동차 카메라에 대해서는 우리 장비 써야 된다 이런 업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일단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장용 EOL은 이제 그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제 이 검사 장비, 요건 검사 장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 전기죠. 삼성 전기에 이제 이미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카메라 해상형 이물 및 왜곡, 색 지연성 검사 장비 등을 삼성전기 센싱 카메라 제조 라인에 지속 공급 중에 있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고요. 그다음 퓨런티어가 이제 예상하는 뭐 자율주행 시장 전망이고 이렇게 성장합니다. 뭐 이걸 누가 의심을 하겠어요. 그죠? 이건 회사 측에서 내놓은 IR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고, 제가 아까 했던 얘기 드리고요, 대부분. 그리고 레벨 1, 레벨 2, 레벨 3, 레벨 4로 갈수록 점점 이런 카메라들이 기능도 올라가고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센싱 카메라가 레벨 3부터는 대중화된다. 그래서 화면 선명하게 나와야 되고요. 왜곡하면 안 되고, 주행과 우리가 이제 일치하죠. 우리가 주행하고 시야 보는 게 일치가 돼야 되고, 카메라가. 그 다음에 보정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이 카메라에서 나오는 그 신호를 우리가 또 화면으로 또 봐야 되는데, 그런 걸 또 보정해주는, 그 화질을 올려주는 게 아까 넥스트칩 요런 회사죠. 그리고 저런 카메라들을 또 만드는 회사 중에 하나가 뭐 삼성전기나 LG노텍이나 뭐 세코닉스 같은, 그러니까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쟁력이 되게 뛰어나대요. 액티브 온라인 같은 경우는 양산 단가가 10배 경쟁력이 있고, 인스트링스는 보정 장비 같은 건 8배. 그러니까 가격 경쟁이 훨씬 높다는 얘기예요. 싸다는 얘기죠. 그리고 특장점으로는 이렇게 정밀도가 굉장히 이제 우수하다. 그래서 종합 경쟁력 우수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주요 고객사인데 제가 여기 사이버 트럭 내놨지만, 시장에서 이제 퓨런티어가 테슬라 사이버 트럭에 공급한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어요, 사실. 그래서 저번에 사이버 트럭 이제 나온다고 하니까 주가 한번 상한가 간 날 기억나세요? 근데 아마 4분기에 이제 아마 나올 것 같은데, 사이버 트럭이 그런 좀 기대감도 있고, 그리고 자율주행 뭐 워낙 고객사가 많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동차 밸류체인의 이제 변화인데, 퓨런티어는 맨 이쪽 장비예요. 여기서 카메라 회사들을 여기서 이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신규 사업인데, 요거는 이제 회사에서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전장용 전장 3D 센서 핵심 공정 장비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이다하고 이 3D 카메라 있거든요. 요거 이제 조립하고 검사 공정 장비 요 솔루션을 확보해가지고 경쟁력을 키우겠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진행 사항은 현재 개발이 완료됐고 매출이 발생하고 있대요. 그래서 개발 라인 공정 장비 수준은 확정이 됐고, 이제 이게 양산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양산 라인은 아마 이제 증설을 해서 아마 증설 공시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건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이 ADAS 자율주행 기술이 고도화되고 이런 센싱 부품이 보편화되면 라이다하고 이런 이제 전장용 3D 카메라가 더 많이 늘어나니까 이건 좀 필요하다. 거기에 관련된 장비를 개발을 해서 이미 초도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 이 내용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자율주행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센싱 카메라 있잖아요. 그게 이제 화상 품질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 품질을 표준화해야 된다고 합니다.
예, 이게 다들 회사마다 좀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방법들이 다르다 보니까 체계적이지 않대요. 그래서 이거를 미국 자동차 기술학계 산하의 IEEE P2025 같은 기술협의체 통해서 이게 추진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의 품질 표준화를 만드는 거죠. 야,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이게 표준이다. 이걸 이제 한다는 얘기예요. 거기 관련된 장비 개발을 특허 확보와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앞으로 자동차 카메라 시장이 커지니까 2025년에는 자율주행 레벨 2 이상 차량이 아마 6,960만 대까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센싱 카메라가 본격 대중화될 수 있으니까 이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런 이제 신규 사업까지 하고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 카메라 한번 해봤고, 근데 퓨런티어 좀 어렵네요. 이게 용어들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예. 아무튼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좀 해드리고 카메라는 다 했고요. 센서 그다음에 다음에는 또 다른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 어차피 월요일까지 연휴니까 연휴 잘 쉬시고 저는 다음 주에 또 자율주행 다른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